매크로 시장을 보면서 지수만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좋은 주식은. 올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는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갖고 있어요. 아. 두 개 같이 간 적이 없어. 제약바이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만 해야 돼요. 대표는 계속 갑니다. 대표는 하반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번에 미중 갈등 다시 불고 있잖아요. 심해요. 네,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드리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코너? 우리 한우보다 현우 한번 해보고 갈까요? 한우보다- 한우보다 현우 뭐야? 이 코너는 또 처음 보는 건데. 우리 작가님이 저희 코너 제조기예요. 그냥 막 맨날 찍어내. 자, 한우보다 더 육질 좋은 현우가 묻는 시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노하우 질문을 3개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폭락 후 반등이 있는데 이때 수익만 보고 빠져나와 수익을 보면 된다. 예, 이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바로 나와라. 바로 나와라.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네. 긴 호흡 큰 걸음 투자를 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 사놓고 묻어두는 게 좋다. 뭐 그렇지는 않죠. 긴 호흡으로 큰 걸음으로 투자를 할 사람만 묻어둬야지. 그게 못한다면 묻어두면 안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대형주, 우량주는 반등 시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 중소형주는 시황과 상관없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요즘에 지수 약간 올라왔는데 막 시공가는 종목도 있고 좋은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은 개별적으로 따로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형주, 소위 대령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수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매크로 시장을 보면서 지수만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저점에서 확실하게 터닝해서 추세 전환이 되면은 그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 주식을 사야 된대.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좋은 주식은요. 그때는 뭘 사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저거 사나요? 삼성전자 사야죠. 그냥 그러면. 지수가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면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그러면은 사겠다는- 사실은 그냥 지수 사요. 지수 ETF. 지수 할 거면은 지수 ETF를 사는 거죠. 차라리. 레버리지를 사든지 아니면 그냥 뭐 1배짜리를 사든지. 근데 종목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수보다 종목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지수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말인지 우리 지수는 그냥 삼성전자라고 봐도 될까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장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지금 중기 추세선에 상당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장은 똑같이 봤을 때는 2,600포인트 넘어서 있어야 돼 이미요. 근데 아직 2,500포인트도 못 넘기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건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세워두죠. 그럼 지수는 못 가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분위기가 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버리고 딴 놈을 가지고 갑니다. 시장은. 딴 주도주로 가요. 그걸 찾습니다. 기관도 찾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세워두고 너 포기. 딴 걸 가지고 갈 가능성이 지금은 어떤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좀 버리고 가는 분위기 같은데.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가 그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매매하는 어떤 기술, 심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거기에 좀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차 부장님이 안 계시면 네.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매매 기술. 매매 심리 예. 곧 나옵니다. 자,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을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저쪽으로 여러분이 예, 우리 부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또 여러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시장 하반기에 분위기 좋다. 반도체 가봐야 한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봐야 한다. 밝은 전망은 아니군요. 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 그리고 지금 TSMC도 지금 인텔에서 칩 수주 넣었던 거 네. 좀 취소했거든요.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그 반도체 전방 산업이라는 IT의 그 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 가전이라든지 이런 데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이런 데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래. 네. 잘 안 사요. 돈을 생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고는 쌓이는 상태에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무리 줄여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완성차 메이커들이 당연히 뭐 지금 더 생산을 증설 안 할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증설 안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소부장들은 어떻게 해요? 증설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당장 돌아설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오히려 하반기까지 가봐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 이어서 이제 곡물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세라고 봐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가격은 꺾였죠. 그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아니야. 아무 영향 없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비용이 줄어가지고 좋아질 그런 그렇죠. 기업들. 예. 저는 뭐 별로 영향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오를 때는 야, 이거 원자재 가격 오른다고 난리를 예. 쳤었던 예.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비용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좀 줄어든다. 그게 네. 걱정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비용 측면이 좀 괜찮아졌어요. 네. 문제는 판매가 안 돼요. 이제 또 소비가 줄어갖고 이제는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요거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동차가 저도 자동차를 좀 이번에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렌트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지금 자동차 신차를 하려고 하면은 내년에 나온대잖아요. 예. 만드는 족족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품 공급이 안 된다며요. 네. 자동차 반도체나 부품이 안 된다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죠. 테슬라가 4번인가 가격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많이 올렸어요.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이거 뭐 아마 또 우리나라 좀 메이커들도 올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요번에 그래서 아이오닉 6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싸게 나왔다고. 보조금 때문에. 맞아요. 2천만 원 이상 되면 안 넘어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네. 저 현대차 광고하는 건 아니고 현대차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격을 올려놓고 우리가 PQ라고 하거든요. Q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해소가 되면서 부품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Q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가격을 얘도 낮출 거예요? 안 안 낮추지. 낮추죠. 한번 올린 가격은 안 낮추지. 쉽게 안 낮출 거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냥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안 낮출 거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확실한 게 있으면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삼성 팔고 그런데 현대차 사야겠다. 수요가 없어. 네. 만들어서 여기는 좋아졌는데 Q는 좋아졌는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리 영향 없는 거죠. 너무 이해가 쏙쏙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 여기까지만 이렇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근데 뒷단을 보면 포르쉐는 지금 예약 걸면 2년 걸린대요. 포르쉐 아니 나는 상관이 없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네. 자, 조선주는 수주 낭보가 있으니까 관련 섹터는 다 수혜를 본다. 야, 수주 하면 뭐 하냐? 선반영 안 되고 크게 수혜는 없다.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조선주는 후자가 맞습니다. 음. 조선주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수주 모멘텀을 움직입니다.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주를 왕창 박으면 좋아질 거야 그럼 주가 오르거든요. 올라요. 네. 나중에는 수주가 장기 수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기 수주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고 그만큼에 더 받지 못하면 주가는 그냥 오히려 수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떨어져요. 그냥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많이 당해봤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되게 부실 수주도 많았고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끌어가지를 못해. 조선업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수주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르다가 나중에 정작 시장이 좋아지거나 또는 뭐 이제 이게 진짜 수주가 나왔고 이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후자라고 보는데 지금 조선주 최근에 봤더니 꽤 많이 올랐고요. 이거보다는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 가장 큰 수혜는 뭐겠어요? 기자재입니다. 조선 기자재. 후반 기업들. 엔진이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럼 수주를 많이 받으면 그 뒤에 있는 조선 기자재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하이코리아, 뭐 조선선제, 또 뭐 있어, 성강밴드 이런 거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이익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조선 수주 얘기하면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 뭐 엔진이나 부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저 HSD 엔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랑이 뭐 갑자기. 아니 훅 들어왔네요. 이렇게 했다가 팔까 말까 계속 수면에서 올라왔다가 다음 수주까지 기다려. 10년 정도. 자, 다음 질문 가죠. 네. 제약 바이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투자처를 알아보자. 아니다.
아직도 변수는 너무 많다. 어렵네요. 변수가 너무 많다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는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이제 하반기 미국의 제약바이오 ETF가 20에서 30% 정도 올랐어요. 네. 미국은 이미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 받으면서 최근에 셀트리온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한미약품 이런 건 조금씩 올랐어요. 한 15%, 뭐 20%에서 올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르느냐?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M&A가 있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나 신약 개발에 대한 뭐 임상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다 웃기는 소리고 그건 언제나 없었나요? 다 있었는데 네. 화석 시원해. 주가가 오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끼어 맞추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네.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오를 때 제약바이오는 다 죽쓰고 있고요. 못 오르고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요. 이 엇갈리면서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시가총액 상위의 섹터가 생기긴 했어요. 이거 빼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갖고 있어요. 아. 얘가 두 개 같이 간 적이 없어. 얘네들은. 한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한쪽은 이거 팔고 절로 가고 아, 그래 무슨 이거 팔고 절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요즘에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기관 애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 제약주들 가만히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오. 삼성전자, 연기금 매일 팔고 있어요. 어허. 그러면서 한미약품 이런 거 사요. 네, 제약주들.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전체 얘네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있거든요. 시가총액 얘들이 높아요. 예, 예. 그럼 한쪽에서 팔면 한쪽은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들처럼 나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주식 안 사고 현금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죠. 주식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쪽을 팔면서 한쪽을 사는 이렇게 엇갈리는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아하.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굉장히 안 안 좋다라는 좋으니까.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런 나오는 게 이유를 막 대는데 네.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고 네. 제가 보기엔 분위기상 반도체가 저희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예. 오래 가지는 못할까요, 그게? 대표만 가겠죠. 대표들만. 대표는 오래 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세일 때 반등할 때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네. 대표는 계속 갑니다. 어. 대표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만 해야 돼요. 아. 주변에 따라서 하지 말고 시장이 강할 때는 얘도 돈이 많으니까 네. 얘도 사고 눈 남으니까 얘도 사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돈이 없잖아요. 시장이 약할 때는 아. 그러면은 다 못 사요. 그 중에 딱 선별해서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된 종목만 사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알테오제, 뭐 레고캠바이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 보세요. 진짜 차트 보세요. 지금 걔네들만 가요 또. 아. 그러니까 선도 종목을 이렇게 약할 때는 시장이 약세 시장일 때는 선도 종목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는 했지만 기회 가능성은 지금 조금씩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반기. 이제 시작을 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변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자, K 컨텐츠 및 한류 컨텐츠는 하반기에는 신바람 날 거다. 딱히 호재가 없다. 죄송하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솔직한 네, 네, 네. 답변이죠. 잘 예. 모르겠고요. 그냥 컨텐츠는요. 이슈 될 때 한 번 그냥 반짝했다가 또 맨날 잠겨 있다가 반짝했다 잠잠. 요즘에 뭐 영화 요즘에 굉장히 괜찮은 영화들이 연속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요즘에 한산이나 영화 뭐. 뭐 헌트도 있고, 헌트도 맞죠? 있고. 뭐 요즘에 나왔잖아요. 비싼 맞아요. 선언 있고, 네. 그거 하고 우영우 하고 네. 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 이슈가 있으면 떴다가 그냥 이슈 없어지면 또 또 막 사라지고. 예,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성적까지 내면 이제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미 막 죽어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또 몇 명 있어요. 좀 잔바리들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잔바리들. 네, 그분들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관련주는 잠시 숨 고르기 해야 된다. 숨 좀 오래 고르는 것 같긴 한데 아니다. 하반기엔 무조건 공격 투자를 해야 된다. 하반기에 무조건 공격적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하반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갖고 시작을 하는 왜냐하면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라 하면 빨리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빨리 올라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플랫폼은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선점의 효과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경제적 해자의 선점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떨어지면은 테슬라를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올라왔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나중에 위협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그럼 위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매니아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주항공도 하고 테슬라 카, 자율주행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면 사야 되는 그런 회사로 제가 분류를 하거든요. 또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은 게 애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딸내미 하나 있는데 집사람하고 따로 애플 써요. 그럼 제가 안드로이드폰 갖고 있는 거를 되게 폄하하면서 놀려요. 애플 쓰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이게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어. 이거 돈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애플 그 뭔데 그 애플 갖고 쓰면서 애플 쓰는 애플 써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아이폰이라는. 이게 그냥 그런 거야. 약간 이 물건 사실은 저도 이제 두 개 다 써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감성의 차이와.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통화만 하잖아요. 예. 문자나 뭐 그치. 톡 좀 하지만 예. 통화 그냥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못 느끼는데. 옛날에 다이얼전화 줘도 돼 이 사람은 들고 다니면서 돌려가지고. 저는 어떤 경우에는 없었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저는 집에 가면 이거를 딱 놓고 안 보거든요. 보는데. 근데 테슬라 팬들이 있어요 실제. 예. 맞아, 그럼 그런- 애플도 똑같이 봐요. 아이폰은 선점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고 애플 쓴 사람들 쉽게 못 바꿉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충성도. 보거든요. 이 고객 충성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회사입니다. 예, 플랫폼 회사들은 그걸 미리 확보한 회사들은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애플에서 폴더블 나오길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니까. 근데 폴더블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애플의 폴더블이 필요한 예, 거구나. 말씀해주신 대로 테슬라는 이제 예. 우주 뭐 이런 다른 분야에 있는 데다가 또 테슬라 팬층이 또 공부하기 때문에 예,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종교는 안 무너집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교, 뭐 테슬라교 있잖아요. 저는 플랫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우리나라 나올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없죠. 쉽지 않죠. 제 상은 없을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부러져 있어가지고. 얘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죠. 욕먹을 짓을.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S커브 캐즈미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가까워가면서 딱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쭉 한번 빠져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본업의 사업에서 이제 성실하게 나갈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카카오는 너무 벌려놨어요. 너무 벌려놨기 때문에 벌려놓은 것들을 좀 다시 수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기다리면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못 기다리실 분들은 저처럼 갈아타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코너 김현우의 넣었다 뺐다. 우리 작가님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문제가 1도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 하나도 없는 넣었다 뺐다. 자,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종목 혹은 섹터 질문을 드리면 바구니에 넣어주시거나 불필요한 건 빼주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하반기에 무조건 매도해야 할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할 섹터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IT가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안 좋다. 안 좋다. 예. 분위기 좋지 않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 삼성전자가 어떤 획기적인 3나노 있잖아요. 네네. 그 수율이 좋아서 그만 게 좋게 나오면 네. 그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업계에서는 뭐 아직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네.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이번 시장을 끌고 간다면 미래차에서 끌고 갈 거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차.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차라 하면 예전에 전기차만 얘기했죠. 우리 전기차하고 우리나라 사실 전기차 그렇게 많죠. 현대차 기업뿐이 없잖아요. 그게 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터리만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기차를 얘기하지 않고 배터리만 얘기했어요, 항상.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배터리는 전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사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분하고 네. 자율주행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성장주라 하더라도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걸 더 인기가 많거든요. 예. 아 성장은 맞아. 근데 10년 뒤에 될 거래. 그런 걸 못 사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그렇잖아요. 없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이걸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주행이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꽤 많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접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베타버전이긴 하지만 아마도 내년에 애플카하고 테슬카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베타버전. 그러면 자율주행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가. 네. 물론 지금 반자동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레벨 4고 이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을 넣어서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장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전장 부분. 요거는 좀 이제 길게 보고서 네. 꾸준히 좀 사모으면 좋을 섹터 조금씩. 아까 이것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 섹터 네. 정확하게 이 질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좋아질 거를 말씀을 드렸고 한 축은요. 네. 한 축은 장기 그 성장하는 두 거. 가지 축. 예,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우리 딸내미 계좌로 가지고 있는데 맨날 플러스 5% 마이너스 1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네네. 그런 섹터가 하나 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가 아직 빚을 못 벌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결국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로봇입니다. 로봇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랜다이저 마징가 제트 뭐 이런 뭐 그리고 막 우리 식당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로봇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로봇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의 개념이 로봇이에요. 사람이 안 타고 있고 로봇이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네, AI 네, 로봇이에요.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 공장 같은 공장 거. 자동화. 예, 사람 빠지면서. 네, 사람 예. 빠지면서 공장 자동화. 우리 지금 요번에 삼성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되게 무섭게 그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고용 없는 면에서. 게.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삼성 저는 그 정도로 인력이 빠졌는지 몰랐는데 삼성전자가 매년 엄청나게 감원이 됐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더불어서 앞으로 주요 메이저 공장들에 지금 인력을 노동자들 싹 다 뺀다는 거 아니에요. 다 공장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아이러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주식의 차원에서 보면 네. 주식만 바라본다면 공장 자동화 부분은 이거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 쓰는 로봇이에요. 산업 부문에 쓰는 로봇. 그리고 의료기기에 쓰는 로봇. 우리 아실지 모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관절 막 이거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네. 전부 다 기계가 합니다 지금. 어? 하나 예? 안 합니다. 다 기계가 합니다. 저 눈 수술했잖아요. 이거 다 기계가 합니다. 되게 정확하니까. 사람은 봐봐요. 어제 한 잔 때렸어. 수술해야 돼. 어떡할까요? 손 흔들리면.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러지. 거의 대부분 기계가 그런 산업용 기계, 의료용 기계 이런 부분들이 다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은 삼성하고 LG전자하고 현대차가 발동을 걸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주들이 그 민주식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실제로는 로봇이 아니야. 그래요? 그냥 이름만 로봇 들어가는 뭐 애들이 그린워싱 같은 거네. ESG 한다고 해놓고 가짜로 하는 놈들.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산업화에 들어가는 공장 자동화, 의료기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 넣었다 뺐다. 지금이라도 당장 빼야 될 것. 이거는 반에 반토막이 났어도 이건 가능성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좋은 것만 보지 나쁜 게 뭔지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 이런 거. 맞아요. 그 뭐 고객분들이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네.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축구하는데 야 뭐 이런 걸 갖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의 종목이나 섹터나 그런 분야들 혹시 그거보다도 이번에 네. 당장 던져쓰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번에 미중 갈등 다시 불거졌잖아요. 심해요. 예.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면요. 미국이 요번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네. 자기네 제조업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조업이 없는 거야. 그렇지, 다 밖으로. 근데 원래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이라 하면 공해 산업이잖아요. 공해 산업은 저 후진국에다 주고 후진국, 일본, 뭐 한국 이런 중국에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고부가 같이 뭐 좋은 환경에서 고부가치 산업만 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중국에서 가져오고 우리나라 이쑤시개하고 우산살 있잖아요. 이거 다 중국에서 가져온대요. 뭐 이런 거. 근데 걔네가 안 준대.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별거 아닌데 막상 안 주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불편하지.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자기는 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막 끌어모으고. 에너지도 지네가 안에서 한다는 거고 안에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리시오링, 온시오링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뭐요? 치포 동맹, 배터리 동맹, 전기차 동맹. 그러면서 야 니네 우리하고 해. 중국하고 하지 마. 그렇죠. 니네 제품에 중국 제품 부품 쓴 거 안 돼. 보조금도 안 줄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완전 협박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뭐 이미 선택을 기울인 근데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미 근데 미국으로 갈 것 같죠? 예. 선택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 진짜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같은 뭐 증권사 직원이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기우면 기울수록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러니까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반도체 못 건듭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안 가져가면 안 돼요. 어. 우리나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가져가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게 있어요. 얘네 거 안 받을 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뭐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다 신저가인 거예요. 신저가입니다. 다 신저가예요 지금. 자기 반등해도 걔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지금 가장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그때 기억하시면 돼요. 사드 때. 그때 사드 타격이 보복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 지금 많아, 상당히 너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맨날 여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예. 그러나 우린 현명하게 또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든 또 살아남으니까. 예. 현명하게 대처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러게요. 예. 그게 안 돼서. 중국의 수출을 의존하는 제품들 투자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배터리를 오르는 가는 건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힘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배터리도 미래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배터리가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2위예요. 1위가 중국이에요. CATL이 1위잖아요. 네, BYD가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는 걔네보다 점유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 근데 미국은 중국 걸 받아야 돼요. 사실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광물을 다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80~90% 중국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싸우면서 니네 거 안 받을래? 그러면 이제 우린 좋아지는 거죠.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반도체를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네요. 정말. 얘네들이 싸워.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우리 거 받는데 네. 근데 우리 반도체는 중국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배터리 중국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습니다. 예. 니네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우리 좀 먹고 살게. 예, 아무튼 예, 이런 참 주식이 어려워.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 이런 모든 상황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연결이 알아야 돼 되나 있어가지고. 싶어서. 예, 그러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늘 우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여기 온 밝아 사람이 나 느껴져 그게. 아니 제가 톤이 좀 높아지고 맞아요. 말도 빨라지고 하지 않아야 될 소리도 막 하고 마음속에 왜 그러는 거죠?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사람 없어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 그 기침과 뭐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잖아요. 여기 사무실도 먼데 또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녹화날 기준 뭐 어제 막 침수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도로는 막히고 그런데도 먼 길 왔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매매 심리를 2권 사가지고 또 사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매매 심리는? 8월 말 30일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또 찾아와 주셔야 돼요. 매매 심리 나오고 난 다음. 아셨죠? 네. 또 허락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계실까? 그러게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게
그 아는 걸 이제 전달해 주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분의 이제 좋은 점은 네.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한 방에 뜨려고 안 합니다. 조금 알고 있는데 이빨 까가지고 관심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 이름 말할 순 없지만 알아. 다 알아. 누군데? 네, 우리 부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오늘 진짜 전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음. 딱 까놓고 얘기해서 확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 그런 정보가 중요한 아, 거죠. 네. 저희는 오늘 말찬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굉장한 전문가들 모시고서 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어떻게 끝내야 돼? 몰라. 자, 지금까지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